1948년 12월 1일에 시작됩니다. 그 애들레이드의 서머턴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해변에서 이 시체가 발견돼요. 이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고 입에는 이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고 그런 상태로 발견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죠. 근데 뭐 이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케이스,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, 동네가 서머턴이니까 서머턴 맨이라고 불렀어요. 48년이니까 한국에서는 뭐 정부 수립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.25도 시작되고 뭐 그럴 때죠. 이제 호주에서는 이런 탐정소설 같은 미스테리 기사 이제 읽고 있는 거죠. 이 사람이 이제 이 시체가 발견돼서 뭐 이 사람 뭐 주머니 속에도 보고 뭐 이 사람이 누군가 뭐 알 수 없을까 이런 조사를 이제 경찰이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부검을 하죠. 근데 부검을 한 결과 알 수 없어요. 그 사인을. 그래서 그 부검을 집행했던 사람이 추측하는 글을 남기는데 아마도 자살일 것인 것 같은데 독약으로 자살했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난 알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글을 남깁니다. 그러니까 뭐 오리무중이죠.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 근처에. 그러니까 이제 호주 사람인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. 이 사람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가 되게 조그만 게 나옵니다. 사실 그 종이 쪽지도 이 기사에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. 거기에 딱 두 단어가 적혀 있어요. 영어 단어가 아닌데 뭐라고 적혀 있냐? 뭐 제가 용기 내어 읽어보면 이게 맞게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맘 슈드 그렇게 적혀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 말이냐 하면 퍼시아 말로, 지금 이란에서 쓰는 그 말로 끝났다 그런 뜻이랍니다.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유명한 책, 오마르 카이암이 쓴 루바이아트란 책이 있죠. 이 루바이아트는 뭐 오늘 거기로 가진 않겠지만 언젠가 루바이아트도 제가 한번 해야 되는 책인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. 이 끝났다 이런 말이.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요긴한 걸 찾지 못했어요. 그 사람 몸에서는. 그러다가 그 근처에 있는 기차역에서 어떤 가방을 하나 발견합니다. 그런데 그 가방과 이 사람을 사실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것은 쉽게 찾지 못했는데 그 가방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실타래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그 바느질을 한 흔적이 있는데 그 실이 바로 그 실타래에서 온 실이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가방은 이제 그 사람과 연결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가방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보게 되었어요. 다른 옷도 보게 되었고, 뭐 그 사람이 그 면도하는 도구가 있었다는데, 뭐 그런 것도 보고, 근데 거기서 그 껌이 나왔대요. 씹는 껌. 근데 그 껌이 미제였답니다. 그거를 이제 당시에는 호주에서는 씹지 않았다는데, Wrigley's Juicy Fruit Gum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호주 경찰이 이제 상당히 그 자신감이 생긴 거죠. 이 사람 미국 사람일 거라고. 그래서 이 시체의 그 지문을 채취에다가 당시에 미국 FBI의 책임자인 존 에드거 후버, 이거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.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. 이거 지문 보내면서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. 미국에 그 기록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미국에서 조사를 정말로 하고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잘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주 경찰에다가 알려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찰은 두 개의 단서가 있었던 거예요. 첫째, 그 시체 자체와 두 번째, 기차역에서 발견된 가방. 그걸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로 뭘 찾지 못했죠.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개별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.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 애들레이드 어딘가에 경찰에 이제 책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.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? 제 차에 이거 제 책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제 차에 놓고 갔어요. 이거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그 책을 경찰서에 차 주인이 가지고 왔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책을 이 사람에게 연결할 수가 없었죠. 그런데 그 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루바이아트라는 그 책이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다가
그 책에서 전화번호가 하나 나왔답니다.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호주 전화번호죠. 전화번호에 있는 대로 걸었어요. 그 전화번호로 걸었어요. 사실 그 책이 좀 더 의심스러웠던 이유는 그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갔고 그거 찢겨 나간 그 페이지에다가 다른 종이로 무슨 글자를 적었는데 그게 암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보기에도 그게 이제 예사책이 아니었죠. 여하간에 거기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가 받았어요. 근데 27살 된 조 무엇이라는 호주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겠죠. 뭐 시체가 발견되었고 미국 사람인 것 같고 뭐 이 책이 그거에 연결된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걸었는데 혹시 그런 거 모르십니까? 그런 사람 모르십니까?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여자분이 나는 몰라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죠. 이제 여기까지가 48년, 49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없죠. 그래서 상황 종결이에요. 거기서 답이 없는 채 이 사건의 그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경찰은 거기서 멈췄어요. 그런데 아까 그 조 무엇이라는 그 전화 받으신 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. 그 사람 이름은 로빈 무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좀 남들 앞에 많이 서는 직업을 갖게 돼요.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? 오스트레일리안 발레단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뭔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. 그 처음에 전화 받으신 분, 조라는 분은 그분은 2007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춤추시는 분은 2009년에 돌아가세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춤추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 그 로빈이라는 사람은 2009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 그 사람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. 이 사람은 이제 애들레이드 사람인데 옛날에 그 원래 발견된 시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진으로 보여줬겠죠. 이거 사진을 보시면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라고 그 춤추는 사람의 남아있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? 이거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 시체가 발견된 것은 48년이고 지금 이 대화, 이 나의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2009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 50년을 넘어서는 60년을 넘어서는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어떤 일을 시작하냐. 사실 1940년대에는 관련된 기술이 없어서 이걸 조사할 수 없었지만 이제 2009년 이후가 되면 그 사이에 기술의 발달로 DNA를 비교하는 그런 기술이 생긴 거죠. DNA 비교하는 거 엄청 많이 하는 데가 있죠. 그게 어딥니까?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곳. 대한민국 드라마들. 그거 뭐 DNA 비교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부모 자식간인지 뭐 할아버지 손자간인지 그런 거 비교하는 거 대한민국 연속국에서는 뭐 흔히 하는 일이죠. 그거 심심하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이 스토리, 이 애들레이드 신원불명 시체 발견 이 스토리를 꼭 한국말로 녹음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. 다시 이 애들레이드 시체 사건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DNA 샘플이 없는 거예요. 그 48년에 발견된 그 시체의 DNA 샘플은. 하지만 누구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느냐? 이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에서 일하시던 분의 딸, 그 사람 이름이 레이첼이라는데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죠. 그 사람의 DNA를 채취한 거예요. 그러면 만일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에서 춤추시던 분이 그 시체로 발견된 분의 아들이라면 레이첼은 할아버지의 DNA의 일부를 갖고 있겠죠. 그래서 그 레이첼이라는 사람의 DNA를 채취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무슨 기록이랑 비교해 본 거예요. DNA 채취 흔히들 합니다. 흔히 언제 합니까?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DNA를 채취하죠. 용의자들의 DNA도 채취하고. 그래서 그 DNA를 조사한 결과가 2016년에 발표되었는데 그 발표된 글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그거 딱 관련된 문장만 읽겠습니다. Rachel's paternal line, 그러니까 그 레이첼이란 분의 부계 쪽으로 그 추적을 해가면 traced back to the mid-Atlantic states of the US centered
around Virginia. 그 북의 쪽으로 찾아가면 버지니아주죠.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를 포함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레이첼이라는 사람의 DNA를 추적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아주 소박한 퀴즈 2개 해보겠습니다. 아까 토마스 제퍼슨의 아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죠. 그 유언을 남긴 장소는 미국의 어느 주에 있었을까요? 정답 버지니아 주. 당연하겠죠.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어느 주에 주지사를 한 적이 있어요. 주지사를 몇 살에 했냐면은 36살에 주지사로 이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. 그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은 어느 주의 주지사였을까요? 당연히 정답은 버지니아겠죠. 그 버지니아까지 이 DNA를 추적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DNA를 연구한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발표하는데요. We see traces. trace는 뭐 자취, 흔적 그런 거죠. We see traces.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누구의 흔적이냐? Of Native American ancestry. 그 원주민들, 미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,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자취, 그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And chromosomes linked to relatives of Thomas Jefferson. 그러니까 그 흔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 흔적이에요. 첫 번째는 미국 원주민들의 흔적이고, 두 번째는 염색체인데 누구의 염색체냐? Chromosomes linked to relatives. 친척들에 연결된 염색체. 누구의 친척이냐? 토마스 제퍼슨의 친척들에 연결된 염색체의 흔적을, 자취를 발견하였습니다.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. 아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, 이 기사는 buzzfeednews.com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이며 제목은 읽지 않았어요. 근데 제목을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DNA tied, DNA가 연결하였습니다. A mystery death in Australia. 호주에 있었던 불가사의한 죽음, 비밀스러운 죽음, 그것을 to 토마스 제퍼슨, 토마스 제퍼슨과 연결하였습니다. 이것이 제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스토리를 들으셨으니까, 만일 1월 3일의 뉴스, 그 미국의 국회의원이 코란을 가지고 무슨 맹세를 했다, 이런 뉴스를 1월 3일에 볼 때 이 뉴스를 알고 보셨다면, 그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애들레이드 뉴스구나, 혹은 애들레이드에 연결되는 뉴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? 제가 그 1월 3일의 뉴스를 봤을 때, 사실 1월 3일에는 제가 뭐 마이크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녹음을 할 수가 없었지만, 그걸 보면서 집에 가면 저 미국 하원의 뉴스가 어떻게 애들레이드에 연결되는지 그걸 꼭 녹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하게 된 거예요. 그 과정에 우리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이 호주의 뉴스와 너무나 가깝게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. 이제 토마스 제퍼슨을 한번 했으니까, 토마스 제퍼슨은 이제 토니 에봇이나 아니면 메리 울스턴크라프트 아니면 데이빗 롱이처럼 키위랑 호주 과자에는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.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나온 소식,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, 그가 가지고 있었던 책, 코란, 그리고 그 토마스 제퍼슨이 애들레이드에 있었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,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.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. 오늘 녹음, 사도세자, FBI, 그리고 호주 발레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